이 얼룩은 시작일 뿐이에요. 샴페인이 드레스를 적시는 순간 18년간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아내, 우아한 사모님.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20년을 기다린 복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동생을 죽였어요. 내 아버지를 파멸시켰죠. 그리고 나를 18년간 속였어요. 1,000억 원 횡령, 강제 정신병원 입원 계획,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복수의 덫에 걸린 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 남자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 여자도, 그리고 당신이 아는 그 진실도. 마지막 반전까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 복수의 덫, 유리가면 속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충격적 발단, 유리가면 속의 복수. 명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서울 최고급 호텔의 대연 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명성그룹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강민준 회장에게 줄지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여유로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옆에는 윤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누가 봐도 완벽한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 부인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오늘 주인공은 제 남편이니까요. 지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수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도착하자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약속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다시 가면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모님의 가면을 말이죠. 파티장으로 돌아온 지수를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아, 민준 회장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사모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수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두 여자는 조용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사모님, 최근 들어 회장님 주변을 너무 자주 조사하시는 것 같던데요. 수아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서지훈 전 비서를 만나셨죠? 어젯밤에요. 회장님의 비자금 내역에 관심이 많으시더군요. 순간 지수와 수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실장님도 참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회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아니면 내 연녀로서 경고하시는 건가요? 수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곁을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사모님께서 넘어서면 안 될 선을 넘으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선이라. 실장님이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지수는 수아의 샴페인 잔을 낚아채더니 잔의 내용물을 수아의 드레스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사모님. 수아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실장님. 내 동생을 죽인 남자와 18년 동안 불륜을 저지른 대가치곤 샴페인 한 잔은 너무 가볍지 않나요? 이 얼룩은 시작일 뿐이에요. 수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모님, 설마 그날 밤의 진실을. 네, 다 알아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도요, 이수아 실장님.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표정을 추스르는 대신 지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두는 게 현명합니다. 곧 있을 겁니다. 오늘 밤에요.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장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가죠. 수아는 그런 지수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멍청한 여자. 복수가 그렇게 쉬울 것 같아? 파티가 끝난 밤 10시. 지수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지훈. 강민준 회장의 비서로 15년을 일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막 도착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 내역서입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총액이 얼마죠? 1,000억 원입니다.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0억 원을. 네. 지난 10년간 조금씩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계좌로 분산시켰죠. 그리고 이수아 실장은 회장님의 오랜 애인입니다. 18년 전부터요. 지수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8년. 우리 결혼한 지가 18년인데 결혼과 동시에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도 거짓이었습니다. 20년 전 동생의 죽음도 거짓이었고 18년간의 결혼 생활도 거짓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지훈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회장님께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모님이 회장님을 가장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께 준비하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 강민준 회장께서 사모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서입니다. 지수는 충격에 손을 떨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날 가둔다고요? 네. 사모님을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이수아와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죠.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감시를 위한 거짓이었고 이제는 버려지기 위해 제거 대상이 된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서지훈 씨. 제가 복수할 수 있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무슨 각오요? 이 복수는 사모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목숨까지도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미 제 인생은 20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복수뿐입니다. 복수의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성그룹 회장실. 강민주는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오늘 밤 서지훈을 만났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가 눈치챈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지훈이 뭔가 넘겨준 것 같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내일 아침 7시 무조건 지수를 병원에 입원시켜. 정신과 전문의는 준비되어 있지?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는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수야. 넌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어, 강민준. 복수의 덫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상대를 무너뜨릴 것인가? 그 치열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부 과거의 덫, 그 밤 뒤바뀐 운명.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은 민주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전에 이사회가 있어. 점심은 밖에서 먹고. 민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냉담한 태도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결혼 자체가 거짓이었으니까요. 여보, 제가 오늘 친구들 만나러. 마음대로 해. 민준이 무뚝뚝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회사로 떠난 후 지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지훈이 임시로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지훈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벽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형사들이 사건을 수사하는 작전실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죠? 지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회장님의 비리, 탈세, 횡령,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까지. 20년 전, 지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 밤. 네. 사모님의 동생 윤지우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날 밤 말입니다. 지훈이 벽에 붙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진을 보자 숨이 막혔습니다. 동생. 겨우 18살이었던 동생 지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밝고 명랑했던 동생. 그날 밤 한 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이 죽은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가해자는 지금도 회장님 곁에 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기록입니다. 원본이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의 주인은 강민준 회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달랐습니다. 누구였죠? 지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수아였습니다.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수아, 민준의 애인이자 오른팔. 그 여자가 동생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증거가 확실한 거죠? 네. 당시 차량 내부 영상을 최근에야 복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20년 전의 그날 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여학생, 지우였습니다. 안 돼.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차가 지우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지우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차는 잠시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수아였습니다. 20년 전의 수아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수아는 쓰러진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확인하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을 그냥 두고 갔어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네. 사고 직후 바로 신고했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도주했고 30분 뒤에야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했죠. 그 시간 동안 민준 회장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증거가 묻혔죠? 왜 아버지가 누명을 썼죠? 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강민준 회장이 당시 경찰서장을 만났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갔고요.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든 거군요.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당시 지수의 아버지는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었죠. 사고 후 민준은 지수 아버지의 회사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자기 회사 차가 아니라고.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증거가 완벽했으니까. 조작된 증거였지만요. 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혼은요? 왜 강민준이 저와 결혼했죠?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말이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모님 아버지 회사가 파산하자 사모님을 돕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생활비를 지원했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청혼했어요. 지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감시였습니다. 사모님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곁에 두고 감시한 겁니다. 지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를 없애려는 거죠? 위험해졌으니까요. 3개월 전 사모님께서 개인 탐정을 고용하셨죠?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해고했고 사모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파헤치려 한 순간부터 민주는 자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수아는요? 그 여자는 왜 침묵했죠? 이수아에게도 약점이 있으니까요. 수아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무면허였죠. 만약 들통났다면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민준이 덮어줬고, 네. 그 대가로 수아는 회장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과 수아, 그들은 공범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파멸시킨 공범. 복수해야 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해야 해요.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죠? 그날 밤 사고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놀랐습니다. 누구죠?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수는 화면 속 그림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그날 밤의 또 다른 목격자는 바로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야?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왜요? 집으로 당장 돌아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서지훈 만난 거 알아. 민준이 칼같이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시침이 떼지 마. 1시간 안에 집으로 안 오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민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에요. 들킨 것 같아요. 집으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안 가면 더 의심받을 거예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이 증거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사모님,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동생 지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나 대학 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언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지우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차가운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우야, 언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왔어?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른 거예요? 민준은 천천히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수의 턱을 잡았습니다. 아파요. 서지훈한테 뭘 들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겉으로는 겁먹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남자,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파멸시킨 이 남자가 지금 자신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데요? 서지훈이 뭘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요. 지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민주는 지수를 밀쳐냈습니다. 오해하는 거라면 풀어드릴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전 그냥 예전에 비서로 일하시던 분이 궁금해서 만난 거예요.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민주는 지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뿐이야? 네. 믿으세요, 여보. 지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신 그 사람 만나지 마. 알았지? 네. 그 사람은 위험해. 회사 돈을 횡령한 범죄자야.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죄자가 누군지. 알겠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두고 봐요, 강민준. 당신이 얼마나 크게 후회할지. 지수는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덫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는 민준뿐만 아니라
이수아도 걸려들 것입니다. 3부 배신의 클라이맥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과의 대치 이후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수아와 함께 있겠죠.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쟁터에 나가는 날입니다. 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사모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지수는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명성그룹 본사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회사에 거의 오지 않던 사모님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모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서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사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참석하러 왔습니다. 네. 하지만 사모님은 이사가 아니신데요. 주주로서 참관할 권리가 있죠. 제가 지분을 15% 갖고 있으니까요. 결혼 당시 민준이 그녀에게 준 주식이었습니다. 당시엔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입막음용 뇌물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주식이 무기가 됩니다.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수아와 마주쳤습니다. 사모님? 수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이사회 참관하러 왔어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요.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남편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제 권리를 행사하는데.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보고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고하시려면 하세요.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지수는 수아를 지나쳐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수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오늘 회의에 주주 자격으로 참관하겠습니다. 지수는 당당하게 말하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곧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수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사회를 참관하러 왔어요, 회장님. 사전에 통보도 없이? 주주총회법 제35조에 따르면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를 보유하고 있고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좋아요. 하지만 발언권은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민주는 불편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3분기 실적 보고와 신규 사업 승인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다. 잠깐만요. 지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수 씨, 발언권이 없다고 했는데요. 긴급 안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주로서 권리입니다. 긴급 안건? 네.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강민준 회장께서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서입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등 7개국 12개 계좌에 분산되어 있죠.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총액은 1,000억 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짓 서류를 구한 거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여기 계좌번호, 거래 내역 모두 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회장님 계좌가 맞습니까?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여자가 조작한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서입니다. 뭐라고? 이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제 지분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사님들, 저 여자가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라도 있나요? 저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건 회장님이죠.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 비서 서지훈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비서. 민준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지훈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회장님의 비서로 일하며 모든 불법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이사들에게 건넸습니다. 횡령뿐만이 아닙니다. 탈세, 뇌물공여, 분식회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아였습니다. 그녀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지금 무슨... 이사님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지수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도 증인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아 씨, 당신 무슨 짓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민준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회장님의 모든 범죄를 도왔습니다. 공범이었죠. 왜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라고요? 회장님이야말로 저를 먼저 배신했잖아요. 수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18년을 당신 곁에서 일했어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려 했죠. 수아 씨, 저도 그 해외 계좌 명단에 없었어요. 저는 제외되어 있었죠. 18년 공범인데 말이에요. 수아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수는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역시 복수의 덫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민준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그리고 이사님들께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수아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윤지우 씨를 치어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당시 음주 무면허 운전 상태였고 사고 후 도주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모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죠.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요. 수아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8년간 침묵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지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묘한 동질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제가 차에서 내렸을 때 지우 씨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막았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 뒤를 따라왔던 거죠. 그리고 회장님이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도망가. 내가 처리할게. 지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30분이나 지나서 신고가 된 거군요. 네. 회장님이 증거를 조작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만약 바로 신고했다면 지우 씨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생이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민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민준이 수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죄도 받겠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한 이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소하겠습니다. 주주이자 피해자로서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동생을 죽였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파멸시켰어요. 그리고 나를 18년간 속였죠. 지수야,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하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도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차에 타기 전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죠? 그날 밤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어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지훈이 말했던 그 목격자.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요. 수아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또 다른 목격자.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20년간 침묵했을까요? 지수는 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지수가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요? 회장님이 병원 호송 중 도주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검찰 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화장실 가는 틈을 타서 도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 도망쳤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덫이 오히려 자신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당신이 아는 그 남자는 없다. 경찰이 지수의 집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도주한 후 지수는 경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불안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사모님 안전합니다. 저희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경찰이 안심시켰지만 지수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민주는 체포되었고 이수아도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동생아, 아버지, 내가 복수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나야.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 좀 만나줘. 미쳤어요? 당신 지금 도망자예요.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추적하세요. 지수야, 제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30분만 시간을 줘. 그러면 자수할게.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디서 만날 건데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기억나지? 지수는 기억했습니다. 한강공원.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그곳에서 민준이 처음 자신에게 다가왔었죠. 알았어요. 30분 후에 가죠. 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경찰이 만류했습니다. 괜찮아요. 경찰분들이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신호하면 오시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끝낼 수 있어요. 30분 후 지수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의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왔구나.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민주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내 당신이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파멸시켰다는 것. 맞아. 나는 최악의 인간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뭐가요? 너를 사랑했다는 것. 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이라고요? 감시하려고 결혼한 게?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내가 진실을 알까봐 두려워서 내 곁에 있었어. 하지만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 내가 웃을 때, 내가 우울해할 때, 내가 자고 있을 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계속 감췄고 거짓말했고 결국 모든 걸 망쳤어.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지수야, 너에게 꼭 알려줘야 할 게 있어. 그날 밤, 20년 전 그날 밤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내 동생이 죽은 과정을 전부 보지 못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가 사고를 냈고 나는 증거를 조작했어. 그건 맞아. 하지만 뭐요? 그날 밤 내가 증거를 조작하러 주변을 살피고 차로 돌아왔을 때 내 동생 상태가 이상했어.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아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 지우는 분명 의식이 있었어. 신음소리도 들렸고.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 내가 자리를 비운 게 고작 10분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그 사이에 나타났던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에 찍혔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동생에게 다가가는 게. 지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그랬어요? 얼굴은 못 봤어. 너무 어두웠고 멀리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실루엣을 기억해. 남자였어. 키는 보통이고 마른 체형이었어. 지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설마.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동생 곁에 몇 분간 있었어. 그 후에 자리를 떴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설마. 서지훈이에요?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당시 그가 내 차를 운전했고 수아를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어.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지훈.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이. 왜 지훈 씨가. 그것까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생각해봐. 지훈이가 너에게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을까? 왜 20년 전 영상을 최근에야 복원했다고 했을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나한테 덮어 씌우려 한 거야. 지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지훈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든 계획을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지수야, 조심해. 지훈이는. 민준이 경고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짝짝.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회장님. 어떻게 알아내셨죠? 지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우 씨를 죽였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동생이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은 없었죠. 단지 필요했을 뿐이에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했다고요? 네. 제 복수를 위해서요.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20년 전 저는 회장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아시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젊었고 회사에서 자비를 하는 사원이었죠. 하지만 제 아버지는 이 회사의 격리부장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의 횡령 사실을 알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래서 고발하려 했어.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아버지를 자살로 위장해 죽였죠. 회사 옥상에서 떨어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모두들 과로로 인한 자살이라고 믿었죠.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영상에 회장님과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 영상은 곧 사라졌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네. 20년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직접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쉬운 복수죠. 저는 회장님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을 죽였어요? 지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요. 지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사고를 냈을 때 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려고요. 그래서 동생이 살아있는 걸 봤군요. 네. 지우 씨는 아직 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만약 지우 씨가 살았다면 수아가 즉시 체포됐을 겁니다. 그러면 제 계획이 무너지죠. 저는 회장님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동생을,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모든 증거를 조작하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게 회장님의 죄가 쌓이게요. 미친놈.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다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지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완벽해 보일 때, 가장 행복해 보일 때를 기다렸죠. 그래서 나를 이용했군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회장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보다 더 아픈 건 없으니까요. 지우는 가방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시간이에요. 지훈 씨, 제발.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총을 내려놔요. 이미 복수는 끝났잖아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죽어야 합니다. 제 아버지처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당신도 살인자가 돼요. 저는 이미 살인자입니다. 20년 전에 지우 씨를 죽였으니까요. 그럼 더더욱 멈춰야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멈춰요. 복수는 독약이에요. 마시는 순간 우리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 저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동생도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아요. 복수는 그냥 우리를 망가뜨릴 뿐이에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0년을, 제 인생 전부를. 저도 알아요. 저도 20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수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괴물이 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린 그들이요. 사모님, 제발 그 총 내려놔요. 우리 법의 심판을 받아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지수의 말에 지우는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괴물이었죠.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는 못 받을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지우는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말이 맞네요. 복수는 독약이었어요. 마시고 또 마셨더니 저도 괴물이 되어버렸네요. 바로 그때 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손들어. 지우는 순순히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지훈 씨, 윤지우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우는 끌려가면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는 못 받을 거라는 거 알아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20년이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나를 망가뜨릴 줄은. 하지만 시작한 이상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준비했는데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증오하던 그 사람처럼 되어버렸네요. 살인자로요. 지우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민준도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타기 전 지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안녕히 가세요. 당신이 사랑했다던 그 여자는 이미 20년 전에 죽었어요. 동생과 함께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경찰차에 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강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20년의 시간도. 3개월 후 법정. 강민주는 횡령, 배임, 증거 조작,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아는 교통사고 치사 및 도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지우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날 지수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짐을 쌌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이 집에서 짐을 싸다가 그녀는 옛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동생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언니가 복수했어. 지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돌아오지 않았어. 아버지도. 그래도 이제 진실은 밝혀졌어.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은 없어. 지수는 명성그룹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아동보호시설과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재단에. 돈으로 동생을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생명은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을 정리한 지수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지수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지우. 동생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카페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유리 가면이 아닌 진짜 자신의 웃음. 저녁이 되면 지수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교도소 면회실. 지수는 오랜만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무슨 말씀을? 강민준이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고 당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래서 당신도 복수에 덫에 걸린 거죠. 물론 그렇다고 제 동생을 죽인 게 정당화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한때는 정직한 청년이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속죄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복수의 덫에 걸리지 마세요.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지훈 씨. 사모님도 행복하세요. 지수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복수의 덫에서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난 자유. 지수는 또 강민준도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민준은 초췌했습니다. 왔구나.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당신은요? 나도.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쳤는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죠. 지수야,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는 못 받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민준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증오하는데 20년을 쓴 것.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썼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수야.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증오도 복수도.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민준 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수야, 행복해라.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에필로그. 제주도 바닷가. 지수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동생과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우야. 보고 있어? 딸이, 언니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백을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덫에 걸린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권력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한 사람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고, 한 사람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복수의 덫에 걸려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복수의 독약을 토해내고 진짜 나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유리가면 뒤에 눈물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냥 윤지수였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가면도 없는 그냥 자신으로 사는 한 여자. 복수의 덫. 유리가면 속의 진실. 그 긴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